진짜 12시간이 지나도 안 먹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혈변 중에 위험한 건 뭐냐면 까만색. 독도에서 도착할 때까지 강아지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남편 느낌. 아 남편도 네. 있구나. 네. 그럼 우리 양반이가 뭐 사실 이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규칙한 식사 거부? 불규칙한 식사 거부가 어떤 걸 의미하죠? 요즘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유치원 오기 전에 밥을 먹고 유치원 등원을 하잖아요. 그 그릇 소리만 나도 쪼르르 와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 애들이 딱 앉아있어요. 아침에 앉아있는데 요즘에도 그 불규칙한 그게 나타나가지고 밥 먹든 말든 딱 앉아가지고 있고 한번 먹여보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강제로 먹이지 말아라 이러길래 아예 안 먹여보고도 유치원 보냈는데 유치원 다녀오고 나서도 너무 잘 놀고 밥도 진짜 12시간이 지나도 안 먹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럴 때 속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맞아요. 냄새가 네. 심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공복 시간이 오래되면 위산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위에서 나오는 그 위산 지질들이 식도를 타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구취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불규칙한 식사 거부를 한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질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냐, 행동학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사료가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이 아이가 왜 안 먹는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경 가정 중에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무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 역할을 하거나 아빠 역할을 하는 애들은 애들이 밥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망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사람 애기가 있으면 새로운 가족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강아지들 중에 자기 애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경계 심리, 계속 경계를 하면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아이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밥을 안 먹고, 사실 건강상의 문제 없는 애들은 시간이 지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다시 먹긴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땐 지금 양반이는 아파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아침 출근 시간대의 어떠한 환경적인 부분에서 얘가 경계심이 있거나 약간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밥을 줘본다든지 약간 이 아이가 조금 릴렉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료를 좀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먹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호자분이 있으면 간식을 자꾸 주던 보호자님은 내가 버티면 맛있는 게 나온다는 걸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료를 줘도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고 버티다 보면 보호자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왜 안 먹어 하면서 오히려 자기한테 관심을 갖다 간식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입력이 돼요. 내가 여기서 버티면 맛있는 게 나오는구나. 여기서 안 먹고 하면은 보호자분이 나를 더 쳐다보고 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구나. 그걸 이제 알다 보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계속 그 간식을 먹기 위해서 안 먹다 보니까 공포가 또 생기고, 이제 위에도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다 보니까 구취도 나타나게 되고. 행동학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혈변을 본다고. 네, 혈변을 네. 그것도 제가 찍어가지고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꼭 그 안 먹을 때 냄새와 함께 혈변이 나오면서 나중에 꼭 사라지긴 해요. 맞아요. 3일 이내에 사라지는데 혈변이 나오니까 이게 저는 날 때마다 놀래서. 네. 맞아요. 혈변이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지금 말씀했던 혈변은 빨간색, 네. 변에서 끝에서 피가 떨어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변에 피가 묻어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빨간색 피처럼 보이는 게, 이걸 선혈변이라고 해요. 선혈변. 선혈변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 일단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은 대장염이 생겨요. 항문 주변으로.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피들은 보통은 소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장 끝쪽, 직장 쪽에서 끝에 염증이 나서 피가 점막이랑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 셀프 케어가 돼요. 스스로 어느 정도.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뚝뚝 떨어지는 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지만 묻어 나오는 거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혈변 중에 위험한 건 뭐냐면 까만색 변. 변이 나왔는데 변 전체가 다 까매. 그거는 우리가 흑색변이라고 해요. 흑색변. 그거는 소장에서 출혈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야 되지만, 보통 빨갛게 나오는 선혈변들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 긴장된 상태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축이 되다 보니까 자율신경계도 되게 흥분이 된 상태에서 얘가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노출이 되다 보면은 직장에서나 대장에서 역하는 염증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해결 방법은 수분감이 있는 사료를 좀 먹는 거예요. 수분감이 있는 캔 사료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부드럽게 변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만 해주면 괜찮아요. 사료에 물을 묻히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약간 눅눅하게 해서 먹이셔도 상관없고 대신 그거는 이제 위장 관계에서 먹을 때 소화는 잘 되는데 치석이 잘 껴요. 그러다 보니까 칫솔질도 되게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사료 먹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건사료는 기본적으로 치석을 조금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그작 씹으면서 넘어가는데 캔 사료는 혀로 넘어가서 쩝쩝거리면서 그 나머지 음식물들이 넘어가지 않고 다 끼는 경우가. 근데 그게 이제 방치가 되다 보면 잇몸 속으로 사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균 번식하기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좋은 세균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그런 나쁜 세균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우리 친구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잇몸 염증이 생기고 구취가 더 심해지는 거죠.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이제 병원에 직접 내려가셔서 어차피 병원에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네. 하면 네. 또 딥하게 또 알려드릴 수 있긴 한데 오늘 주제는 약간 치과잖아요. 우리 치과, 사람 치과하고 동물 치과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사람이 가서 치과 진료 받는 거랑 사람은 마취를 안 하죠. 강아지는 마취를 해야 이빨을 검진을 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보호자분이 했던 질문 중에 스케일링 1년에 2번 정도 하고 하는데 할 때마다 마취를 하니까 난 걱정이 된다 이러신 보호자 많아요. 이게 보통은 스케일링을 했을 때 무조건 치석이 안 끼는 거예요. 이게 치석을 스케일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스케일링은 초음파로 원리를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치석을. 이렇게 깨트리고 그 파동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럴 때 이빨에 에나멜층이라고 해서 이빨에 상처가 나요. 스케일링만 하면 그 이빨에 상처가 있는 부분에 음식이 더 빨리 껴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님은 스케일링을 하는데 치석이 더 빨리 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여기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폴리싱을 한다거나 여기에 관련된 마감제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현실적으로 박연 가정과 우리 사람 아기와 남편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남편도 있구나. 네.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직업을 갖고 있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9시에서 6시에 끝나는 그런 직장 갖고 있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3마리를 키우기에는 그리고 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아지 3명의 성향이 다 순한 편이고 맞아.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파악하는 것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3마리가 다 순해서 다행인 맞아. 것 같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진짜 병원비는 정말 저도 양반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이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야간 병원을 가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으로 깜짝 올라가잖아요. 놀라죠. 할증이 붙잖아요. 깜짝 놀라지. 일단 55,000원부터 시작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놀랄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사람 맞아요. 애기도 돌발적으로 아파서 맞아요. 크게 맞아. 돈이 들어갈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거. 여행 가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그냥- 저희가 실제로 네. 애기 100일 때 100일 기념으로 네. 제주도 살이를 하고 왔어요. 강아지들. 강아지들이랑. 네, 다 같이 좋다. 갔다 왔는데 비행기로 가면 무조건 수화물에 넣어야 맞아, 된다고 맞아. 해서 강아지들을.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배를 타고 가자 해서 갔는데 배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수화물 들어가지 않아요? 수화물은 안 아니에요? 들어가고 유모차에 태워서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방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복도에서 도착할 때까지 강아지들이랑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애기를 방에 못 데리고 들어가 그냥 복도에? 강아지들이랑 유모차 태워서 3시간, 4시간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게 힘들었던 거 있는데 다 같이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너무 좋고 어디 갈 때마다 뭐 애견 펜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안전점 중 하나가 3마리를 받아주는 곳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정사정 해서 가족인데 강아지 가족인데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긴 닭연을 키우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이동이라든지 어디 놀러 갈 때요. 애견 동반이라든가 이게 또 서울에서는 위에서는 좀 많이 좀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훨씬 이제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에게 고마웠던 점 또는 미안했던 점. 허스키한테 물림사고로 당한 적 있어요. 언제?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그래서 남편이 얘를 맨 처음에 키우고 있다가 저랑 결혼한 거예요. 키웠을 때도 어디 나가려고 해도 얘는 그냥 견사에 넣어놓고 나가고 같이 못 나갔구나. 같이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랬었었는데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얘를 견사에 넣어놓고 나가는 게 너무 그게 미안해요. 기억에 남구나. 네, 계속 그럴 수 미안하고 있겠다. 와. 그리고 양반이 같은 경우는 새해가 갈수록 지금 양반이가 6살인데 3살 때 아씨가 오고 5살 때 중전이가 생기고 6살 때 아기가 애기 생기고 생기고. 가족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까 생기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가 밀려난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게 이제 제가 봐도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마다 침대에 누워서 양반의 이름을 제가 데리고 가면은 밑에 이제 아씨나 중전이 보면 자기가 스스로 나가더라고요. 안고 있더라고요. 와, 되게 착하다. 그게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아닐까요, 그게? 가장 역할을 하네. 원래 가장이란 그렇게 속상하고 외롭고. 남편보다 낫다. 앞으로 우리 배워야 돼. 양반 중전 아씨가 좀 건강하고 맞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와 남편과 같이 이렇게 행복한 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또 고마웠을 때, 또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고마웠을 때 또 좋았던 거. 그냥 항상 묵묵하게 있는 게 고마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기를 케어하고 딴 걸 하고 있으면은 아치랑 중전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 봐달라고 표하고 이러는데 그럴 땐 묵묵하게 있는 것도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 네,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때도 얌전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저희 집 애들 중에서. 자, 이제 저희 원장님에게 궁금했던 점. 뭐 동물병원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네, 치과병이 따로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강아지 치과병원이 따로 있다는 거를. 병원을 갈 때도 저희가 아무래도 3마리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근데 한 곳에 보니까 아이마다 병원이 맞는 병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마다. 병원을 자주 옮겨 다녀도 괜찮은 건지. 사람 같은 경우는 본 진료하신 의사가 계속 보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제가 너무 자주 바꾸는 게 아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 병원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조금 차트가 안 쌓여요. 아이에 대한 이력이 계속 안 쌓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아. 거기 원장님도 우리 아이랑 되게 잘 유대관계 형성이 되면서 그런 병원을 중점병원을 하나 잡아놔야 돼요. 그 병원에서 일단 기본적인 소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치과 자체를 조금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그 소견서를 작성하고 치과병원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 중구난방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편안한 동네 병원 하나, 밤에 응급으로 가야 될 병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이제 3번째는 이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특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옮겨갈 수 있는 병원 하나. 이렇게 3가지 정도가 가장 좋고 그게 훨씬 더 아이한테 겉도는 치료를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겉도는 치료하게 되거든요. 그냥 이빨 보는 사람은 이빨만 봐. 근데 사실은 얘가 뭐 심장병이 있고 다른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빨만 뽑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은 어쨌든 웬만하면 차트가 좀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차트가 쌓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다른 병원을 자꾸 옮겨 다닐 경우에는 차트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안 쌓여요. 알 수가 없다. 네, 많이. 맞아요. 오늘 되게 유익한 질문들이 많네. 네. 오늘 좀 재미있었어요. 오늘 촬영 되게.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서 좀 더 재밌고 잘 나가다가 맞고요. 오늘 우리 양반이 보호자님을 모시고 멍들 물어보시게 촬영을 진행하였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장면과 더 좋은 케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양반이를 키우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치아 건강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치아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또 그 치과 전문 병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양반이뿐만 아니라 아씨랑 중전이랑도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더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반 사랑해요. 병원이 가까워서 집이랑 오며 가며 자주 봤었는데 생각보다 병원의 규모가 많이 큰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나서 양반이 슬개골 탈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오히려 아씨나 중전이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해서 이 두 친구가 좀 걱정이 됐는데 이 두 친구는 건강한데 양반이가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양반이가 보행하거나 뛰어다닐 때 잘 지켜보고 이제 수술적인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촬영했을 때는 되게 뭐라 해야죠? 유머러스하고 장난기가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너무 전문성을 띠고 계시고 웃음기 싹 빠진 얼굴로 딱 아이의 어떤 부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랑 같이 아이들이 지금 최근에 혹시 먹을 거가 사료가 바뀌었냐고까지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좀 감사드렸습니다.